요즘 이제 매스컴에 자주 등장하는 말 중에 MZ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2022년 2월 둘째 주 밥상머리 뉴스 브리핑은 기성세대가 본 MZ세대의 특징, 그리고 이 MZ세대가 기성세대와는 뭐가 다른지에 대한 영상 칼럼입니다. 저는 밥상머리 뉴스 김병조입니다. MZ세대라고 하면은 이제 모바일 세대, 밀레니얼 세대를 상징하는 M세대와 20세기 마지막 세대라고 해서 알파벳 끝자를 딴 G세대가 합쳐진 세대입니다. 태어난 연도로 따지면은 이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나이로 따지면은 2030 세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저는 뭐 조그만 회사를 운영하면서 일반 직원 중에 너댓 명이 이 MZ세대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이제 이 MZ세대의 특징을 살펴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 경험한 사례부터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신입 직원을 이제 뽑기 위해서 면접을 보는데, 그 면접을 봤던 분이 돌아가서는 인터넷에다가 면접 본 저에 대한 평가를 올린 거예요. 소위 말하면 면접관에 대한 평가를 글로써 SNS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기존의 직원이 이제 그걸 카페가 와갖고는, 대표님, 이런 글이 이제 인터넷상에 떠 있으면은 앞으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면접 보러 잘 안 올 겁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바로 MZ세대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뭐냐? 디지털 기술에 익숙해 있고, 그리고 그 이제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세대가 바로 MZ세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제가 경험한 사례는, 우리 회사에 이제 100명으로 구성된 시식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이제 한 3년 운영할 쯤에 그걸 담당하는 2030 이제 여직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대표님, 이걸 꼭 100명을 이렇게 운영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그래도 한 100명은 돼야 그 평가 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부여되지 않겠나. 언론사는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은, 이 여직원 뭐라 그러냐면은, 아닙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입맛에만 맞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취향에 맞으면 되고, 그렇지 뭐 100명이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MZ세대의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뭐냐? 자기중심적 소비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취향대로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의 취향도 존중을 하는 세대가 바로 MZ세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 성향이 아주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경험한 사례는 뭐냐? 옛날에 제가 월급쟁이 편집국장 할 때 데리고 같이 일했던 남자 직원이 이제 사무실에 놀러를 왔는데 30대 중반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애는 생겼어? 애 가졌어? 그러니까 애는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러니까 애한테 들어갈 그 돈으로 우리 부부 뭐 좋은데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거 사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랐어요. 우리 때는 결혼은 그래도 필수고 이혼은 선택, 이런 말이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2030 세대들은 뭐냐? 결혼도 선택, 뭐 이혼도 선택이겠지만 또 뭡니까? 출산도 선택. 다 이렇게 삶의 양식 자체가 뭐냐면 선택사항이라는 것이 MZ세대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가치관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뭡니까? 연로족이라는 말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You only live once. 당신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해. 한 번뿐인 인생.
지금 현재 젊은 세대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중요하지 않는 것은 포기하고 사는, 그래서 N4 세대라고도 하죠. 집을 포기하는 대신 자동차를 갖고 그런 걸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MZ 세대들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느냐? 아버지 세대, 부모님 세대가 바로 IMF를 겪은 세대예요. 거기다가 2008년 국제금융 글로벌 위기도 겪어서 부모 세대가 가난한 세대예요. 상대적으로 이 M세대 앞세대는 X세대라 그러는데 90년대에 젊은 삶을 보낸 세대는 X세대는 풍부한 세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 세대가 잘 살았어. 유학도 갔다 오고 막 그래서 강남에서 오렌지족 이런 말이 바로 X세대를 상징하는 건데, 바로 그 앞세대에 비하면 MZ세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가난한 세대예요. 가난을 대물림 받은 불행한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MZ세대가 처한 현실인데다가 최근에 2020년부터 뭡니까?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아서 취업도 못하는 그런 세대가 MZ세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MZ세대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저는 이제 60년생으로 바로 이제 대표적인 베이비 부머 세대인데, 우리 기성세대의 가치관은 어떠한가? 제가 학교 다닐 때 한국에서 생활한 지 30년이나 되는 프랑스 출신 교수가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장단점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 이분이 한국인의 장점은 정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점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본다라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인들이 눈치를 많이 봅니다. 그 사례를 그 교수가 몇 가지 들었지만은 기성세대는 다 공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면은 항상 객관적인 가치, 객관성을 부여받으려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아까 제가 우리 회사에서 시식평가단을 100명을 운영한 것도 바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튀는 걸 싫어해요. 튀면은 손가락질 받으니까. 그래서 원만한 인간관계, 원만한 삶, 둥글둥글한 그런 삶을 추구한 것이 이 기성세대의 특징입니다. 그런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MZ세대는 굉장히 톡톡 튀지요, 그죠? 개성이 탁월합니다. 근데 그게 서로 이해를 하면은 좋은데, 이해를 못하면은 뭐가 됩니까? 갈등이 생겨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이 갈등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갈등을 해소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영어 단어로 말하면 understanding을 해야 돼요. understanding, 우리말로 하면 이해죠, 그죠? 이해를 understanding, 이해라고 하는데, 이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를 한번 뜯어보세요. under, 아래에, standing, 서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 아래에 써야만이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understanding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개인 간에 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도 갈등을 해소해서 모두가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셔서 마치겠습니다.